북한 사람이 통곡하면서 바라본 윤석열 구속. 그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김씨 일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감히 어떻게 대통령을 구속해, 이런,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탈북민들 많이 만나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유튜브에 많이 올리는데, 인터뷰에서 이 북한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윤석열이 구속됐다.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죠, 그죠?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완전히. 전 서울에서 개인 택시 하는데 진짜 그 북한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구속된 윤 대통령 당일 오전 내란 재판 불출석, 특검 윤축, 법정 충돌. 내란 재판에 사유서 내고 첫 불참, 사유서 내고 첫 불참했어요. 변호인들만 출석하고 이제 윤 대통령은 불참했어요. 내란 재판에 사유서 내고 불참. 재판부에서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윤축은 구속 8시간도 안 돼 소환 적법 의문, 특검 재발방지 촉구, 추후 구인 검토 요망.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어요. 다만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어. 윤 대통령 측근 조은석 특별검사단은 윤 대통령 측근이죠. 조은석 특별검사단은 재판 출석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어.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재판 출석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여서 격하게 싸운 거죠.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사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속된 거잖아요. 지난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재판부는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네요. 윤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됐는데 다음날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일단 그렇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피고인 측 재발 방지를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어.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 적극적으로 검토. 자,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진행돼.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나와야 진행되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윤 대통령이 나와야 진행되는 건데, 이번처럼 나오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기일 외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형태. 따라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증언을 증인신문 조서로 남긴다. 이렇게 한 뒤 피고인이 출석하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언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원래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확인하는 방식이 된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다소 차질을 빚기는 했지만 예정했던 증인신문 자체는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기획처장,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증인으로 출석했어.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입수해 수용자 생활에 들어갔어. 머그샷 찍고, 그죠? 아, 진짜 골치 아프네, 골치 아파. 그죠? 참,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야, 이거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는데, 그죠? 우리 남한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을 막 구속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 우리 대통령들은 순서야, 필수 코스야, 그죠? 자,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고, 그죠? 감옥에 갔다 왔죠? 또, 이명박, 박근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죠? 노무현은 자살을 했지만은, 진짜 대통령이 참 힘든 자리에요, 힘든 자리. 이것저것 힘든 자리에요. 힘든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 대통령이 힘든 자리에요. 북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이 상황이, 물론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엄청 격하게 찬성하거나, 격하게 반대하거나 적극적이에요, 완전히. 그게 보기 좋아요, 사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론, 우리도 격하게 참석하는 사람 많잖아요, 격하게 하는 사람들. 찬성이든 반대든. 근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요. 이게, 참, 한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돼? 수갑을 차고? 와, 이게, 감히, 그 사람들 상상도 못할 일이야,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깜짝 놀래, 그런 거 보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 내가 많이 만나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깜짝 놀래, 그냥. 이게, 참, 거시기예요, 거시기예요. 어떤 사람을 전에 만났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을 만났는데, 박근혜 얼굴이 진짜 못생겼는 줄 알았대. 꼭 입이 삐죽하고, 오리처럼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거 사진으로만 봤대. 그러니까 여기서 깜짝 놀랐대, 박근혜 얼굴 보고. 아, 생각보다 이쁘다, 이제 이 뜻이지. 그 얘기가 결국, 그렇게 예쁘지 몰랐다. 그 뜻이야, 그게. 그 사람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로는 박근혜가 엄청 이뻐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책으로 보고. 아휴, 참, 날씨도 덥고 엄청 힘든데, 수심 8m, 이게 금산 기러기 공원, 거기서 20대 4명이 숨졌어요. 와, 씨, 이쁜 나이, 물놀이 금주구역에서. 야, 씨.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첨내리에서 기러기 공원 원골 유원지에서 죽었네요. 이게, 물살이 센 데서 걸어가면은, 손 붙잡고 걸어가도 한 명이 떠내려가면 같이 떠내려가요. 같이 죽어요. 손을 안 놓기 때문에. 4명이 같이 죽은 거예요. 물살 센데 건너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 사람이. 우리도 어릴 때 사고 나서 죽었어요, 내 옆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수영 금지, 물놀이 사방사고 발생, 이렇게 해서 크게 붙여놔도 상관없어, 그거는. 더워 죽겠는데, 중학교 동창 사이인 5명이 물놀이를 갔다가 한 명이 신고한 거예요. 한 명이 화장실 갔다 다녀온 사이에 친구들 4명이 순식간에 없어져서 신고한 거야. 한 명이 5명이 갔다. 4명이 죽은 거야. 한 명은 운이 좋은 거지. 이런 거 산 놈. 아이고 참 22살이네. 너무 이쁜 나이다. 금산군은 이곳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본부를 운영하며 안전요원을 매일 2-3명씩 배치를 했었는데 역부족이었지. 와. 강 길이가 400m니까 너무 크다 이거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에 들어갔으니까 죽었지.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살았을 텐데 구명조끼를 안 입고 들어와서. 금산에만 거주한 정모 씨는 강가는 물이 아주 얕고 모래들도 뽀얗고 보여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지만 물살도 보기보다 거세고
수심 중간에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 많다. 참, 금강의 유속은 가까이서 보면 강물이 양쪽으로 휘둘며 흐를 정도로 엄청 거센 거죠. 너무 아깝다. 20대 4명이 죽었으니까 너무 아깝다. 금강에서 어죽거리도 있고 출렁다리 명소도 있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다슬기를 잡고 낚시도 하고 젊은 청년들이 안타깝게 4명이 죽었어요. 여름에는 물놀이 사고로 많이 죽어요. 나도 어릴 때 2명이서 손잡고 가다 2명 다 죽었어. 내 옆에 그 강 건너다가. 우리 어릴 때 남한강이 있는데 거기 남한강이 이렇게 큰 데하고 작은 데가 있는데 작은 데가 물살이 엄청 센데 거기 건너다가 죽었어. 미끄러다가. 참 그때 그 구명조끼만 입어도 사는데. 고양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던 60대 숨졌어. 경찰 주사. 아이고. 경기도 고양시의 대형마트에 60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졌어. 이 더워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베트남 사람도 앉아서 죽었어, 일하다가. 요새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친한 형도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죽었어요. 밭에서 일하다 죽었어요. 그냥 이 더위에 까딱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게 일하면 안 돼. 이렇게 더위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에휴. 참 난리입니다. 난리. 옥상에 떨어져 죽었는데 거기 깔려서 꽁아이가 죽었어. 덮쳐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어제. 참 재수없는 경우 너무 많아. 13층에서 추락해서 10대가 1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여자애가 1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때 녀석이 추락하면서 행인을 덮쳐가지고 딸이 죽었어. 딸이 10대 딸이. 10대 딸은 테니스 유망주, 씩씩한 소녀 선수. 참 너무나도 안타깝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13층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사람한테 깔려가지고, 아이씨, 얼마나 운이 없으면 그렇게 죽어요. 운이 없으면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나 어릴 때 욕을 많이 했거든요, 엄마들이. 그 벼락 맞아 죽을 놈보다 이거는 더 재수없네. 그죠? 또 13층에 떨어진 애에 깔려서 죽었으니까, 밑에 가다가. 얼마나 억울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곳에선 꼭 멋진 테니스 선수가 되길. 너무 예쁘고 착한 좋은 아이였다. 운동을 사랑하며 예쁜 꿈을 꾸는 아이. 죽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협회에 따르면 내일 시작하는 순창 주니어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대. 선수들은 다 검은 리본을 부착할. 죽은 다음에 검은 리본 달면 뭐해? 남은 사람들 달면 뭐해? 그거 뭐. 뛰어내리는 사람 참 불쌍하네. 아무도 신경 안 씀. 심지어 기사에 생사 여분 생략. 죽는 순간까지 민폐끼시네. 죽으려면 그냥 혼자 죽지. 같이 죽어. 왜? 검은 리본은 누구를 위한 리본인데 그런 거 달지 마. 부모에게 책임 물으라고? 부모에게 책임 물으래. 죽은 애 부모한테 책임 물으래.
어머니도 사망하셨구나. 정말 안타깝다. 너무 허망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상 모든 것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 운동회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길거리를 걸어갔을 뿐인데 모녀가 너무나 어이없게 황당하게 눈을 감으셨을 것 같대요. 부디 하늘에서는 평안하시길.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씨.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길거리를 걸어갔을 뿐인데 모녀가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하게 눈도 못 감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다 완전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혀. 어떻게 13층에 떨어졌는데 거 밑에 깔려가지고 엄마 딸이 같이 죽어요. 아 진짜 뒤질려면 혼자 죽지. 윤석열 머그샷 찍고 에어컨 없는 독방에 머리 손질도 직접 해야. 에어컨이 없는 독방 써봐야 돼. 독방 에어컨 없는 게 뭐 대단한가? 석방 124일 만에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구속 때와 달리 각종 편의와 예의를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구속 때와 달리 각종 편의와 예우를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은 에어컨도 없는 독방에 갇히는 거.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용동으로 옮겼어. 수용동으로 옮겨가서 일반 구속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똑같이 받는 거야. 그냥 이 절차에 신분 대조, 간이 신체 검사, 네일을 포함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네일을 착용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신체 검사. 그냥 네일을 속네일을 메리아스 입고 그냥 육안으로만 관찰하는 신체 검사야. 그냥 미결 수용자 미결 이제 수용자 그거 이제 복장으로 해가지고 수용 기록부를 작성해야 되고, 수용 기록부에 들어가는 사진은 머그샷으로 그냥 이렇게 거기다 이제 붙이는 거고. 머그샷이 그 뜻이에요. 수용 번호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진 찍는 거. 머그샷. 입소 절차를 마친 윤 대통령은 3평 규모의 독방, 에어컨이 안 된대. 머리 손질도 직접 하고. 머리 손질 직접 하는 건 뭐 대단한 거 아니지. 그거 할 수 있지. 박근혜도 머리 손질 막 그냥 이거 거기서 그냥 그때 감옥에 가면 감옥 안에도 저거가 있어요. 매점이. 거기서 매점에 이렇게 파는 거 핀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올린 머리하고 나오고 이랬잖아. 박근혜도. 그렇다고 그거 머리도 안 해. 머리 그러니까 이제 엄청 이제 허술하게 한 거지.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거기에. 박근혜도 그래서 머리 옛날에 여기 대통령 할 때는 이제 엄청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혼자서 직접 만지고 이렇게 올린 머리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박근혜도. 이 입소 절차를 마친 윤 대통령은 3평 규모의 독방의 수용, 뇌물수수 등 뇌물수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내 3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 바와 같이 윤석열이 그 방에 들어가는 거야. 또 박근혜가 살던 방인지 안 살던 방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내가 자리 마련해 놨으니까 빨리 오라고, 순서대로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절차라고, 그런 만화가 있더라고. 일반 수용자들은 독방이 1.9평이야. 근데 전직 대통령이니까는 3.2평이야. 윤석열은 3.2평.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일반 수용자의 독방보다 2배 정도 차이 나요. 근데 내가 감옥 가봤는데 독방에 있으면 엄청 힘든데, 아씨 진짜 벽 치고 막 죽는 줄 알았어. 나
내 깜빵에 있을 때 죽는 줄 알았어. 벽치고. 독방에 있을 때 힘들어요 많이. 싸우거나 그럼 독방으로 옮겨져요. 근데 나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방이 없어가지고 독방에 있었어요. 방이 없어가지고 독방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얘기할 사람도 없지. 뭐 뭔 생각을 해. 맨날 무릎 책상 다리고 앉아있는데 뭘 생각을 해. 그렇다고 몸도 맘대로 못 움직이게 하고, 화장실 갈 때도 기어서 나가고, 몇 번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녀오라고 허락해주면 이제 화장실도 기어서 나가는 문이잖아요. 기어서 나가는 문. 조그만 문이잖아요. 문이 좀 작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이제 기어서 나가려고 이렇게 그러는데, 밖에서 있는 새끼가 억합발로 대가리를 팍 찍더래. 그러니까 피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어서 나오라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갔대. 무서워가지고. 팍 억합발로 찍어가지고 대가리를 갖다. 북한은 그래 죽이니까, 그래서 죽으면 그냥 갖다 그냥 끌어묻으니까, 북한은. 우리나라에서는 못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내가 그때 감옥 갔을 때도 83년도, 86년도인데, 그때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저도 엄청 맞았어요. 처음 간 날 많이 때려요. 군기 잡는다고. 처음 간 날, 감옥에 들어간 날. 감옥에 들어간 날, 딱 팔 벌리라고 막 좁혀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숨이 막 넘어갈 정도로 맞아요. 처음에 갔을 때. 윤석열은 안 때리겠지. 감히, 윤석열을 누가 때리려고. 요즘은 안 때리는 대신에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가령, 경찰 조사할 때도 북한은 많이 때리지만 우리는 때리진 않게끔 돼 있잖아요, 법으로. 옛날에 때렸어요, 우리도 북한처럼. 근데 그 경찰관이 요구하는 대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너 새벽에 조사받자. 지금 맑은 정신으로 조사받아야지. 지금 상태에서 조사받아야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새벽에 조사받으면 또 힘들잖아요. 집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조사받을 때 엄청 힘들게 정신적으로 고롭게 해요. 나도 당해봐서 알아, 내가.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에는 에어컨이 없고 천정에 선풍기만 설치돼. 천정에 선풍기만. 경기도 의왕시 거기 그 구치소에 34도야. 34도. 뜨거운데 고생이지 안해서, 그지? 에휴. 참. 다 구치소가 다 고통이지 뭐. 고통 아닌 데가 있어. 구치소가 고통받으라고 구치소가 있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당시 폭염으로 인한 수면 무호흡증과 당뇨병 악화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었어. 이명박은. 박 전 대통령은 얼린 생수와 선풍기에만 의지해 폭염을 견뎠고,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기간에 받았던 의전도 더는 제공하기 어렵지. 당연하지, 그거는. 당연하디, 그건 당연하디. 이번에는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이런 예의를 못 받는 거야. 옛날에 받았던 것처럼.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에는 구치소 안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접견 경험을 받았는데 지금 못 받는 거야, 지금은.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내란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데 첫 구속 때처럼 헤어스타일링을 받을 수도 없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첫 구속 당시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오면서 법무부 교정당국 쪽에 사전 헤어스타일링을 요구했고, 교정당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도 단정한 머리 스타일로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다. 당시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익과 국격을 위해 스타일링을 허용했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인데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법무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뒤 참여한 공판에 서울구치소에서 구입한 검은색 집게핀으로 머리를 틀어올린 모습을 보여줬다. 맞아, 박근혜 거기서 파는 거 집게핀, 그거는 뾰족한 건 못 팔아요.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매점에서는. 그래서 찌개핀으로 해서 박근혜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때 나와가지고 카메라에 다 이 찍혀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박근혜 여동생이 그랬잖아. 머리라도 좀 해주게, 예쁘게 해주게지. 저게 뭐냐고. 온 전 국민이 다 보는데 저게 뭐냐고 막 박근혜 그 동생이 막 그때 막 소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은 더 가슴 아프겠지 뭐. 서울구치소 윤석열 걱정돼요. 미역국 무말랭이 무침 배추김치 나온대요. 에휴 참 세상 살다 보면 별일 다 겪는 겁니다. 이 일 저 일 이 일 저 일 저 일 이 일 저 일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다 어쩌겠어요. 저는 제 친형이 감옥에 무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옥에 있는 사람 심정을 잘 이해를 해요. 저도 또 감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해요. 감옥에서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감옥이 뭐 편하면 뭐 다 가지 너나 나나. 아 북한 사람들이 특히 얘기해. 나한테 그런 얘기해. 나 이제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나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북한 사람들이 항상 그래. 한국의 감옥은 북한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 먹을 거 다 주고 뭐 부족한 게 없이 한국 감옥은 북한에 진짜 한국 감옥 호텔이라고 얘기해.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직접 대놓고 한국 감옥 호텔이다. 먹을 거 잘 나오지. 뭐 부족한 거 없지. 한국 감옥 호텔이래. 호텔. 아이 한 30년 40년 있을 수 있대. 한국 감옥에는. 북한에서 고생을 하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 감옥 갔다 와서 경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감옥은 호텔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 버퍼리 걸리는구나. 감사합니다.